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전력계통공학 4강-2가 되겠고요. 우리 교재를 보면 전력조류 계산, 그다음 5장 주파수 유효 전력 제어와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역시 여기도 예를 들면 문제 8번, 그래서 예상 문제, 자동 주파수 제어에 대해 설명하시오. 전력계통공학 4강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반드시. 왜 그러냐면 자, 자동 주파수 제어계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랬더니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답안지가 제가 학원에서 강의 드렸던 자동 주파수 제어계에 대한 그림,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 그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밑에서 제어장치, 뭐 전송계, 뭐 주파수 조정계 발전소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다 풀어놨어요. 물어보는 건 뭘까요? 자동 주파수 제어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그러면 이런 그림을 그린 것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이 돼야 되잖아요. 왜 자동 주파수 제어계가 있어야 되고 왜 또 어떻게 해서 이 자동 주파수 제어계가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림 두 개 딱, 그 다음에 밑에 해당되는 장치들에 대한 설명. 이것은 좋은 답안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87 1교시 여기도 개통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뭐 수용과 개통 측면에서 안전적인 범죄를 겪었는데 각각 측면에서 주파수를 일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세요. 그래서 운용자 측에서 입장,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 입장, 이렇게 두 개를 양번에서 하는 건 다 좋아요. 아주 다 잘하셨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 나열만 했어요. 나열만. 거의 대부분이. 그림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읽는 채점자는 답안지에 그림이 없으면 짜증부터 나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라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역시 내용을 한번 과거에는 그럼 어떻게 했었는지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래서 꼭 들어가서 보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 1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부하 변동의 분담 개요도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의 답안지가 잘 되어 있는데 핵심을 대부분 다 놓치고 있어요. 핵심을.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전력계통 이번 11번이었죠. 자, 부하 변동의 분담 개요도에 대해 설명을 하라. 이게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그림, 요 답안 보시면 분담 개요도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각각 뭐 극미서 변동성분, 미서 변동성분, 단주기, 장주기 이렇게 설명을 해 놓으셨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부하 변동의 분담 개요도를 분담 개요도에 설명을 하라. 그러면 분담 개요도 그런 거 잘 그리셨어요. 그러면 왜 분담 개요도를 그려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한두 줄 적어 주셔야 돼요. 그 글에 빠졌어.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물론 공부를 열심히 한 줄 알죠. 열심히 했지만 이것만 갖고서는 이해하기 어려워.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가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자, 부하가 변동이 주파수를 변동시키는 원인이죠. 그래서 주파수 변동은 부하 변동의 원인을 두고 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계통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부하 변동에 발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하 변동의 특성을 정확히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아주 작게 부하의 변동 주기, 또 변동량이 아주 작은 것부터 그 다음에 아주 큰 주기와 변동량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분석을 되어야만 발전력을 대응시킬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발전기는 기본적으로 조속기의 응동에 따라서 출력을 낼 수가 있는데 조속기가 불가능한 그 시간도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정도의 부하가 변동하고 그다음에 부하 변동량, 부하 변동 주기가 거기에서 변동하는 그 내용이 있고 그것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속기가 응동을 해서 출력을 내줄 수 있는 그 기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조속기가 이제 자기 속도 조정률에 의해서 출력을 내지만
출력을 내는 그 조속기는 이미 조속기 락이 걸려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출력 변동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부하가 더 커져. 그럼 어떻게 해? 이제는 조속기의 속도 조종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새로운 원동기의 입력을 증가를 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자 그렇게 해서 부하의 변동에 따른 주파수 먼저 무조건 맞췄단 말이죠. 무조건 주파수 먼저 맞췄어. 주파수가 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부하가 더 늘어나더라 이거야.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도 무조건 주파수 먼저 맞추기 위해서 비싼 발전기들을 막 투입해야 될 것이냐? 아니다. 그때부터는 경제성을 좀 고려하자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분담 개요도의 서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요도를 그리고 이 개요도 밑에다가 왜 이런 부하에 따른 이 부하의 변동을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됐었는지 그 부분이 한두 줄 설명이 들어가줘야 돼요. 그 부분이 빠져버리면 그냥 소위 말하는 이제 안고 없는 찐빵이 돼버리는 답안지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론 잘 쓴 답안지예요. 이 정도만 써도 충분히 좋아. 그렇죠? 우리는 고득점을 맞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놨고 왜 분담을 나눠 놔야 되는지 그 부분이 한두 줄, 그렇죠? 한두 줄. 그 정도는 적어줬으면 좋겠고, 설령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나눠서 표현을 해줘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잘 쓰신 내용이에요. 잘 못 쓴 건 아니에요. 아주 잘하셨어요. 근데 이 개요도에 그 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겠다. 각각 이제 뭐 극, 미소, 변동분, 이건 당연히 부하의 자기 제어성이죠. 왜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느냐? 조속기가 응동을 못하는 그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 그렇죠? 그래서 이 조속기의 불가능 시간, 이 불가능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서 발전기에 응동 못했는데 다행스럽게도 부하의 변동 양이나 주기가 작기 때문에 부하가 지 스스로 출력 제한을 시켜주더라. 그렇죠? 소비 전력을 더 키우거나 소비 전력을 낮추어서 맞춰주더라. 이런 내용. 그렇죠? 그래서 핵심 키워드는 조속기의 불가능 시간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하의 변동 주기와 폭이 매우 작아서 부하 지 스스로 응동하더라. 이 두 가지가 키워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미소 변동부는 이제 실제로 이제 어떻게 돼? 이제 조속기가 응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조속기가 응동하는데 그 응동하는 것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속도 조종률입니다. 그래서 이 미소 변동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기의 속도 조종률로 세팅한 것에 의해서 출력을 냅니다라고 하는 그게 핵심 키워드가 빠져버리면 안 돼. 지금 여기는 그 내용이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계통의 주파수를 취득해서 발전기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조속기가 동작한다. 그게 바로 뭐야? 속도 조종률이지. 그렇죠. 그 속도 조종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빠져버렸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 이제 단주기 동요 성분이다. 그럼 이제 단주기 동요 성분의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별도의 발전기가 응동한다. 별도의 발전기가 이제 계통에 투입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핵심이 되겠죠? 봅시다. 자, 조속기 동작 후 새롭게 안착된 운정점에서 다시 전격 주파수로 회복하도록 하는 AGC 아닙니다. AGC는 AFC하고 ELD의 합이 이제 AGC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새로운 발전력이 계통에 투입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ELD에서는 핵심이 뭐가 되겠어요? 이제 경제성을 고려해서 발전기의 출력을 재조정한다. 출력 재조정. 그렇죠? 출력 재조정. 그게 여기서의 핵심 키워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 그러나 핵심 키워드는 많이 빠져있다. 자, 그 다음 답안지 보겠습니다. 자, 시시각각 변화하는 전력계통의 부하 변동에 대해서 각 주기별로 발전기 출력을 제어하는 방법을 나타내는 개요도.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물론 충분한 건 아니야. 좀 아쉬워요.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 부하 변동에 따라서 내가 대응을 하기 위해서 부하를 분류를 해놨구나. 그 내용이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런 말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답안지도 어떻게 돼? 항상 우리 극미소 변동분
그 다음에 미서변동문, 그 다음에 장주기, 이 순서로 나가줘야 되는 거죠. 이 전체 순서가 어떻게 돼? 좀 바뀌어 있죠. 여기서는 지금 이 부하의 자기적성하고 그다음에 발전기의 조숙기 운전 여기부터 먼저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장주기 변동 성분이다. 그래서 부하의 변동폭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경제 부하 배분 제어를 통해서 가능한 발전 단가를 가장 낮게 발전기 출력을 조정한다. 뭐 좋은 내용이고. 자, 그다음에 단주기 봅니다. 단주기 보면 조속기 자유운전으로 제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자동 주파수 제어를 통해서 변동이 발생하는 개통의 발전기에 대해서만 출력을 조정한다. 이것도 새로운 발전력이 투입된다. 이런 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미서변동문, 조속기 특성을 이용한 발전기 출력 조정으로 대응한다. 조속기 특성이 바로 뭐야? 속도 조정률이야. 속도 조정. 그 단어가 빠졌단 말이야. 키워드가. 자, 극미서 변동문, 조속기 불가능 시간. 그래서 잘 들어갔죠. 이게. 조속기 불가능 시간. 인해서 조속기가 동작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더 적어보니까 이제 보이진 않는데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 들어가 있죠. 여기 핵심 키워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거에는 조금 좀 아쉽죠. 여러분들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부하 분당 개요도 이렇게 그림만 딱 그려놨어요, 그죠? 그리고 부하 변동이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 개요도에 대한 설명 자체가 좀 누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요 부분이 좀 아쉽다 이런 느낌 바로 받죠? 예, 바로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극미서 변동문에 대해서 보면은 자 부하 변동 시 조속기가 실시간 대응돼야 하나 조속기 불가능 시간 이로 인해서 5.5초 정도 대응이 불가능하더라. 불가능 시간이 부동 시간과 폐쇄 시간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대응이 불가능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 부하 스스로 자기 제어하더라. 그래서 여기는 불가능 시간이 있었고 부하 자기 제어, 부하 스스로 셀프 컨트롤 하더라. 이 두 개가 키워드야. 그죠?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따라서 부하 감소, 소비 출력도 감소도 제어한다. 이게 바로 뭐냐 말이야. 한마디로 얘기를 해서 자기 제어성이다 이런 말. 그 다음에 미서 변동문은 이제 조속기 자유운전으로 하다. 자, 10초 조속기가 운동해서 속도 조정, 그렇지, 속도 조정, 이게 나와줘야 돼. 속도 조정률에 따라 제어한다. 그래서 2, 3분 이상 변동 시 AFC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자, 속도 조정률에 따라 제어한다. 그러면 이제 칸이 좀 남을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속도 조정률에 대한 정의도 간단하게, 정의 간단하게, 한 줄 정도로 딱 해주면 기가 막힌 답안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자, 단주기 변동문 AFC 하는데, 자, 조정용 발전기가 투입되어서 출력을 조정한다. 자, 용량이 클수록 속도 조정률이 작을수록 유리하다. 지금 이거 뭘 적어놓은 거예요? AFC가 아니고 개통 특성 조서 K를 적어놓은 거지. 이건 이제 속도 조정률에 대해서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요거는 이제 안 맞고 요거는 맞죠? 맞는데 조정용 발전기가 이렇게 해도 되고요. 주파수를 컨트롤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기, 새로운 원동기, 그죠? 새로운 원동기가 개통에 투입되어서 출력을 조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키워드야, 그죠? 키워드. 그 다음에 장주기 변동문 봅시다. 자, 20분 이상 부하 변동 시 지속성 부하 증가로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 ELD에 따른 경제성을 고려해서 발전력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발전력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거야. 재배치. 그렇죠. 발전력을 재배치한다. 그래서 여기는 주파수, 이 주파수에 대한 컨트롤은 이미 됐네. 그죠? 주파수에 대한 컨트롤은 이미 됐어. 그래서 발전력을 투입했으니까 AFC 투입했으니까 발전력이 된 거예요. 발전력이 됐고 그 다음에 더 많이 변동되니까 이제는 값이 싼 대용량 발전기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말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주파수는 컨트롤 됐고 그 다음에 발전력에 대해서 재배치를 해준다. 이게 이제 키워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항상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리잖아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가야 될 것이냐. 되게 중요한 거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극미서 변동문은 자, 이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조속기 불가무 시간.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부하가 뒤 스스로 컨트롤 하더라. 그 다음에 미선 변동문, 조속기 자유운전. 이 자유운전 여기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속도 조정률이야. 속도 조정률. 그 다음에 이 단주기 변동문 AFC죠. 자, 여기는 새로운이야. 새로운.
새로운이 키워드가 돼야 돼요. 어떤 내용이 되든지 간에 새로운 발전기가 투입된다. 그 다음에 ELD를 할 때는 뭐가 핵심이에요? 주파수는 이미 컨트롤 되었고, 그 다음에 계통에 투입되는 발전기들 어떻게 돼? 다시 재배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네. 연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재배열한다. 그렇죠? 이 키워드를 정확하게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뭐든지 그림을 그리면 왜 그렸는지가 나와야 돼. 왜 그렸어? 당신은 이 그림을 왜 그렸어? 한마디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 개요도에 대한 설명까지 표현이 되어줘야 된다. 여전 오늘 세 번의 답안지도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고득점을 막기 위해서는 조금 몇 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